나는 항상 피곤함과 스트레스로 힘든 삶을 살고 있었다. 일상 속에서 자주 피로감을 느끼고 작은 감기에도 쉽게 걸리는 체질은 나의 일상을 방해했다. 어느 날 나의 친구는 자연 치유력을 길러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점검하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로 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갖추기로 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하는 가벼운 요가는 나의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었다. 요가를 통해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단련하며 나는 차츰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나는 식단을 크게 개선했다. 가공식품과 설탕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 견과류와 같은 자연식품을 많이 섭취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식습관 변화는 나의 에너지를 높여주었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었다. 나의 친구는 특히 지방이 많은 생선을 추천했는데 오메가3, 지방산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다음으로 수면의 중요성을 깨닫고 매일 충분한 시간을 수면에 투자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켰고 몸의 회복력을 더욱 높였다. 충분한 수면은 나에게 더 이상 피로가 누적되는 것을 방지해 주었다. 또한 나는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다.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명상을 하며 나의 내면과 연결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처음에는 마음을 가라앉히기가 힘들었지만 점차 안정을 찾고 명상 중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매일 밖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연과의 연결을 강화했다. 주말에는 하이킹이나 공원 산책을 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겼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 이상의 혜택을 주었다. 햇빛을 받으며 새소리를 듣는 것은 정신적으로 엄청난 휴식을 주었고 이는 나의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몇 달이 지나자 나는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진 자신을 발견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이 일상의 변화들은 나의 자연 치유력을 크게 증가시켜 주었다. 이제 나는 감기에 걸리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매일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생활 습관 개선은 단순한 물리적 변화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나의 삶을 새롭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피부가 맑고 건강하기로 소문난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아였고 그녀의 피부 비결은 무엇인지 모두가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루는 그녀의 친구들이 모여들어 피부 관리의 비법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수아는 충분한 물을 매일 마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최소한 8잔의 물을 마시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몸의 대사 작용이 촉진되고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된다는 것이 그녀의 설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수아는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적극적으로 섭취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먹으며 특히 비타민C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과일을 즐겼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돕고 피부를 탄력있고 빛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 수아는 주기적인 각질 제거를 추천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부드러운 스크럽젤을 사용하여 각질을 관리하면서 새로운 세포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각질 제거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관리를 이어갔습니다. 네 번째, 수아는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는 보습제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보습제를 사용해보고 자신의 피부에 가장 잘 맞는 제품을 찾아냈으며 아침과 저녁에 꼼꼼히 보습하는 것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특히 밤에는 수분 크림으로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피부가 자는 동안 재생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팁으로 수아는 스킨케어 루틴에 있어서 좋은 수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적어도 7시간 이상의 푹 자는 수면을 취하고 자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한 후 잠자리에 드는 것이 피부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아는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가끔씩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관리하며 친구들과의 수다나 취미 생활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므로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아의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녀의 비법을 실천해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 결과 모두들 조금씩 피부가 맑아지고 건강해짐을 경험했고 수아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간단하지만 꾸준한 습관은 그저 피부 관리에만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건강관리로 이어졌음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따뜻한 봄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공원에 앉아 있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최근의 일상이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날은 유난히 따뜻한 햇살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지만 나는 갑작스러운 피로감과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었다. 대화를 나누던 중 내 친구 중 의대생인 지영이가 내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말했다. 너 얼굴이 좀 창백해 보여. 혹시 요즘 피로하니? 나는 그저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지영이는 의아하다는 눈치였다. 그때 지영이는 비타민 D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사람들이 비타민 D 부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로 비타민 D 부족이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거든. 나는 흥미롭게 그녀의 말을 듣기 시작했고 지영이는 비타민 D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신호들에 대해 말해줬다. 첫 번째 신호는 만성 피로였다. 나는 내 피로가 단순한 스트레스 때문이 아닌 비타민 D 부족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두 번째로 지영이는 면역력이 약해져 감기나 독감에 걸리기 쉬워진다고 말했다. 생각해보니 이번 겨울 유난히 감기에 자주 걸렸던 것 같았다. 세 번째로 그녀가 언급한 것은 우울감이었다. 비타민 D는 세로토닌 분비에 영향을 미쳐 기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 요즘 들어 기분이 울적했던 이유가 비타민 D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 번째로 근육과 뼈의 통증을 설명했다. 평소 쉽게 잊고 있던 허리 통증이 떠올랐다. 다섯 번째 신호는 상처 회복이 더디다는 것이었다. 작은 긁힘조차 오래 가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퍼즐 조각이 맞아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여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탈모였다. 아침마다 보는 베개 위의 머리카락이 어쩌면 비타민 D 부족의 신호였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식욕 변화나 체중 변화를 언급했다. 언제부터인지 밥맛이 없거나 갑작스럽게 음식이 땡기는 경험이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더 이상 피곤함을 단순히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탓으로만 돌릴 수 없었다. 지영이의 조언에 따라 나는 즉시 병원에 가서 비타민 D 검사를 받기로 결심했다. 결과적으로 검사 결과는 내 추측을 확인시켜 주었고 나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식이 변경과 보충제를 통해 비타민 D 수치를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 후로 내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매일의 피로감은 사라졌고 기분은 더욱 밝아졌다. 내 경험을 통해 비타민 D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친구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나누며 건강관리를 독려하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민수는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져갔다. 의사는 약물 치료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수는 가능하다면 자연적인 방법으로 혈압을 관리하고 싶었다. 그래서 민수는 본격적으로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한 고혈압 관리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민수는 인터넷과 여러 건강 서적을 통해 고혈압에 좋은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는 염분 섭취를 줄이고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 특히 바나나, 사과를 많이 먹기로 결심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하여 혈압 조절에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과는 수용성 섬유질이 많아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배웠다. 민수는 매일 아침 오트밀에 바나나와 사과를 곁들여 먹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민수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많은 식단을 유지하기로 했다. 생선,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를 주 단위로 먹었고 닭가슴살을 저녁 식단에 포함시켰다. 그는 적색육과 가공식품은 가급적 피했다. 덕분에 그의 식단은 자연스럽게 칼로리도 줄고 건강에도 더 좋게 되었다. 운동 역시 민수가 고혈압을 관리하는 핵심 요소였다. 처음에 민수는 무턱대고 운동을 시작했다가 쉽사리 피곤함을 느끼곤 했지만 점차 자신의 페이스를 조절하며 일주일에 3번 30분씩 가벼운 조깅으로 시작했다. 이후 민수는 걷기를 일상화하고 틈틈이 요가와 같은 유연성 운동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심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도 관리할 수 있었다. 민수는 처음에는 작은 변화를 체감하지는 못했지만 몇 달이 지난 후 그의 혈압이 점차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있음을 느꼈다. 그의 주치의도 매핑을 해보고 그 진행에 감탄하며 식이요법과 운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민수는 스스로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건강을 위해 스스로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다. 그는 TV에서 커피를 줄이라고 했지만 커피 애호가였던 민수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다. 대신 커피의 양을 줄이고 물을 많이 마시기로 했다. 민수는 작은 다이어리까지 준비하여 매일 섭취한 음식과 운동의 종류, 시간 등을 기록했다. 이렇게 기록하는 습관은 그의 생활 방식에 책임감을 더해주었고 그것이 더욱더 동기를 부여했다. 고혈압은 꽤 오랫동안 민수의 걱정거리였지만 이제 그에게는 하나의 도전이자 의지가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통해 고혈압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이렇게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식이요법과 운동이 어떻게 고혈압 관리에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었다.